안녕하세요. 우리 이웃의 사연을 읽어주는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이혼한 43세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집착과 간섭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이 무너진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 전 30살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 법무팀에서 만난 2살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였죠. 저는 남편이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의 곁이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늦게 장가를 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사하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혼자 2명의 시동생까지 키우며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존경스러워했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셨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계속 호소하셨고 결국 남편은 허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님 방부터 들러야 했고 출근할 때도 시어머님께 인사드리고 퇴근 시간도 맞춰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건 좋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녁을 차리고 치우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일찍 여의셨고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들이랑 둘이 어디 가니? 엄마도 데려가지. 왜 밥을 이렇게 싱겁게 하니? 우리 아들 입맛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부부만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하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점점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며 기다려주는 듯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그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돌려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니? 요즘은 다들 미리 건강검진도 받는다더라. 우리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환경도 다르다니까.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직 병원은 안 가봤어요. 그냥 기다려 보려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너희 병원은 안 가보니? 이러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겠다. 옆집 명희는 벌써 둘째를 낳았대. 너는 언제 소식을 전해줄래? 그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마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그 압박감이 점점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혼자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난 후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결혼했나? 내 몸이 문제인가?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못 갖는 건가? 자책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너 병원 갔다 왔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흘린 말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난임 치료 중이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여자는 애를 잘 낳는 집안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됐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 문제는 누구한테 있대? 너희 어머니도 젊어서 애 낳는데 문제 없으셨다던데. 이상하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셨습니다. 친정에서 한약이라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안 하더라. 말끝마다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주었다면 저는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엄마도 애가 타니까 그러시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언제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한마디만 해줘. 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괜히 엄마랑 싸우게 만들지 마. 라며 저를 다독이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언제나 그냥 참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다소 낮아 수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뭘 잘못 본 거 아냐?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 저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라고 하면서 나만 병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숨기자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려고 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모든 짐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요즘 시험관 시술도 있고 입양도 있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젊고 건강한 새 신부를 맞이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이 가정을 떠나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난임 치료를 받고 온 뒤 기운이 없어 일찍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생들과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봐도 이 며느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들을 고생시키기만 하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괜찮은 처녀를 소개해뒀으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어머님,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 겨우 그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 보이길래. 혹시라도 내가 원한다면 그런 선택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다. 제가 원한다고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여자를 찾아놓고 남편에게 소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다른 여자 소개했다고 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내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가정을 지키려 해도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집착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결혼은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그만하자고? 무슨 말이야? 나도 이젠 지쳤어. 처음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좀 간섭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좀 간섭한 거? 그 조금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거야.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변호했고, 끝까지 저를 탓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후회하지 마. 저는 담담하게 짐을 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집을 떠나면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집이었지만 한순간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흘린 눈물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저는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았던 터라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주변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 정말 잘한 거야.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았잖아. 라며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서는 한 번도 편히 숨쉬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집을 나설 때도,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를 보며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늦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생일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생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되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돈은 충분할까? 그때 부모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걸 해봐. 그렇게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카페를 꾸미고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소통하다 보니 점점 단골들이 늘어났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참 편안한 분위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공간을 찾았구나.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주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 이혼을 걱정하셨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저를 보며 안심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내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인다. 저는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저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카페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잘 지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자유야.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이혼은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저는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너 후회하지 않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자유를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저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이혼한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찾는 거구나.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이제야 정말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 시어머니까지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혼 후에야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